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기술적 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 중에 좀 계절성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써봤습니다. 3분기에 유난히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부제로 이제 풍성한 한가위를 기다린다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3분기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증권사 들어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추석 때 주가가 나빴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우리가 50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분기가 그 약세를 보였던 경우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그 다음에 2015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어떤 우려감, 이런 시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플러스였어요. 심지어 작년처럼 연중 내내 하락세가 진행됐던 기간에도 3분기 수익률은 플러스를 나타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시면, 분기 수익률이 3분기가 4.08%로 가장 높습니다. 4분기는 0.89%로 굉장히 낮고요. 1, 2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자료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보면 이게 매출액인데 연말로 가면서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기업들이 목표 달성을 해야 되니까 좀 밀어내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4분기에는 보통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판관비죠. 이게 판관비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낮고요. 1, 2, 3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비슷하다. 4분기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이익으로는 3분기가 특별히 좋아야 될 이유는 좀 중요한 이유는 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로 보면 3분기가 좀 높습니다. 계절 조정이고 이제 전기 대비인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계절 조정한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3분기가 좀 높게 나타나고, 그 배경에는 이제 수출 증가율이 3분기에 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성장률 1.1%였고 QOQ로 지금 3, 4분기가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0.8, 0.9%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만 놓고 보면 3분기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랬다라는 거고요. 당장 이번 분기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이겁니다. 이거는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감률과 분기의 3분기 지수 등락률 추인데요. 3분기 것만 가져온 거예요. 저희 2011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었고, 또 2015년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이벤트도 있었지만 좀 실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그 전에 이제 2007년도에 상승장이 있었죠. 영업이익 YOY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20% 위쪽에 있었어요. 이때도 보면은 11년도 8월 달에 폭락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상승률이 높았죠. 주가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20% 부근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3분기 하락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익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QOQ 증감률인데, 보면 이렇게 그 당시 보면 이렇게 하락세를 그렸어요. 하락세.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3분기에 주가가 이렇게 낙폭이 컸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영업이익이 그전에 굉장히 좋았었고 좋다가 막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앞선 말씀이지만 차트로 보여드리자면 당연히 이런 시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일단은 뭐 금융위기가 우리 와서 사실은 이제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글로벌한 어떤 재앙이었죠. 그렇긴 했지만 그 전에 주가가 이미 좋았고 2011년도에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 전에 주가가 좋았고 2015년도에도 뭐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고 그러긴 하지만 박스 상단선까지 갔다가 조정받는 중이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차트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미 물론 지금은 이제 요 120개월 이평선은 뭐 최근에 하락해서 하회하긴 했지만 장기 이평선 부분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RSI라는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뭐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에 대한 말씀 좀 드리자면 이미 QOQ로 바닥을 영업이익이 쭉 계속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38%인데 2분기 기준으로 굉장히 떨어졌다든지 올라가고 있는 전망이에요. 그림은 안 그려놨지만 4분기로 가면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와요 QOQ로. 그리고 지금 QOQ로는 뭐 이렇게 좀 등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4분기 심하게 하락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가가 이제 3분기 급락했던 상황과는 지금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시장 지금 상황이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져서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8월 2일날 자료냈는데 또 빠졌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초 저점대 수준까지 이제 가 있는데 오늘도 뭐 주가가 사실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고요. 뭐 중요한 지지대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최근에 7월 29일 날 급락을 하면서 하락 종목 비율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상승 종목 대비, 전체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10%를 하회하는 경우는, 뭐, 과거에 그 2003년 초 이후로 39회 발생했습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최근 1년간 발생한 사례들을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이탈하면서 전저점을 하회하면 하락세 좀 더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럴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종목별 흐름이 악화되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전저점 이탈하면 추세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저점 지지대에 이제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지속적인 하락은 좀 아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이렇게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뭐 2008년도고, 2011년도고 2008년도인데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종목별 흐름이 악화되는 경우도 보이지만 뭐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또 바닥일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초 저점 때 뭐 1985포인트인데 거기 지지를 좀 정확히 좀 보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뭐 마찬가지죠. 코스닥 지수도 이미 뭐 여기서 이제 하락세 좀 더 이어졌는데, 예,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낙폭과대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쨌든 뭐 장기 박스권 하단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뭐 작년 10월 저점도 좀 이탈하게 되면 뭐 한 600포인트 정도 수준의 2015년도 하반기 이후로 박스 하단선 가격대가 있어서 아마 거기 정도가 조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고점에서 작년 고점에서 그은 이 하락 추세선 여기를 돌파를 해야 조금 의미 있게 조정이 좀 끝나고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은 어떤 계절성이 있을까 이런 걸 살펴봤는데 사실은 미국은 재밌어요. 보면은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분기 수익률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집니다. 미국은 어쨌든 좀 연말 효과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GDP 성장률은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소비 지출 증가율이랑 관련이 깊어요. 아무래도 뭐 계절이 여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 가을 걸쳐 있다 보니까 3분기가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우리나라 GDP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분기별로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던 경우는 보면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아니면 뭐 2010년도 남유럽 재정위기 때, 아니면 2011년도에 신용등급 하락 때, 역시 2015년에 그 금리 인상 직전에 뭐 이런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인데 보시면은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보시면 첫째로 보면은 뭐 이렇게 YOY로 막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국면들, 이런 국면이거나 아니면 YOY로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다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 이런 시점들, 고점에서 떨어지는 시점들,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YOY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4분기 전망이 약간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QQ로도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무역 분쟁 이슈로 최근엔 또 매체 조정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좀 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RSI 기준으로도 월봉상 RSI인데 이렇게 좀 돌파가 되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S&P 지수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를 좀 살짝 넘었다 이제 다시 하회한 국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을 위한 조정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릴 수가 있겠고요. 3,00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아까 말씀드린 실패는 했어요. 근데 일단 돌파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계속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500포인트 단위로 중요한 분기점 돌파하면 그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1500포인트 돌파에 실패했던 경우인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기간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대로 이렇게 좀 하락세로 진행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말씀이고요.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뭐 기존에 좋았던 업종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운송 장비 업종 지수 같은 경우도 60주 이평선 뭐 안착 시도하는 중이고, 최근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전기전자 업종 지수도 60주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 시도하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증권 업종 지수도 요새 좀 더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어저께 하락해서 했지만 뭐 요 장기 상승 추세선 부근에 도달해 있고, 건설 업종 지수는 워낙 많이 빠져서 최근에 지난주 주말에 막 시장 많이 빠질 때도 얘는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장기 바닥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뭐 증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지금 우리가 여름이고 굉장히 덥고 뭐 육체적으로도 생활하기 힘들고 시장도 굉장히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가을, 추석 때 이럴 때는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견디고 풍성한 한가위를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